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오전 새벽이에요. 새벽 4시 46분입니다. 볼 거 없는 시장,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매매라기도 하기도 그렇고, 투자라기도 하기도 그렇고, 지금 또 역시나 지금부터는 조심히 계속 하셔야 된다. 시장은 변함은 없습니다. 돈을 버셔도, 단타를 치셔도 좋습니다만, 우리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비트코인도 뭐 조정을 주다가 우리가 기다렸던 가격에서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뭐 반등 먹고 도망가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물리지 않게 항상, 어, 조심하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맨날 떨어진다, 폭락한다, 경기 침체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자, 제 시황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저는 올 하반기에부터 저점을 찍고 내년 초반기부터 해서 유태에서 돌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 시황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4, 5, 6월 달에 이제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걸 어느 정도 보면서 그렇군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달러, 네, 환율입니다. 환율은 지금 뭐 1300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올라갈지 떨어질지 지금 여기서는 이걸 뭘 이렇게 무슨 드리기가 뭐 그래 달랜트에서 갑자기 빠졌다라고 하시던데 잠시만요.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네. 달러 인덱스가 빠졌다라고 하시는데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달러가 지금 환율 가지고 뭐가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아마 이게 그 뭐라고 할까? 그 용어 기정에는 하여튼 그게 좀 돼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올 기름값 뭐 조금 오르고 있죠. 네, 그 정도. 그리고 가스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 여러분들 저희 업보죠. 가스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스 많이 올랐어요. 아유, 가스 올라야지. 하하하. 다시 저희 계절 앞을 열어볼 때가 된 것 같네요. 그죠? 제 가스 한 200만원치 샀었는데, 그게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반토막 났다가 이제는 그래도 한 몇십만원으로 손실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스, 네. 가스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 기름값도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거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실버, 골드. 자, 골드를 조금 볼까요, 여러분들? 골드를 지금 산다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예, 많이 빠졌네요, 네. 자,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같이 골드가 좀 빠진 모습입니다, 그죠?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한국 비트코인도 대략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또 비트가 또 골드보다 지금 강해, 추세가. 그죠? 힘이.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2040 정도에 대한 고점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단타에서도 고점을 말씀을 드렸고, 궁극적으로는 2200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두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글쎄, 그래도 난 여기서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린, 저는 철저하게 요거 기다리는 그런 타입이죠. 그러니까, 산쌤의 스타일을 알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 봐라. 여기가 더 신호가 강하고, 이 가격대에서 반탄을 칠 수 있을 거다. 3,850만원. 그죠? 화면 잡으면 되잖아. 화면 잡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다가, 뭐라고 할까? 여기서 손절하고, 물량 거래 터지잖아요. 손절을 하고 올라가는 구경할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잡아라. 기다렸다가. 그럼 이거 먹으면 되는 거다. 이거 굳이 다 먹을 필요 있어요? 그죠? 이쯤에서 잘라주면 되는 거잖아요. 쉽죠, 그죠? 잘라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들고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손절가도 제시해드렸고, 가격도 제시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생각을 해봐라 했는데, 여기 조정이 살짝 나오다 들어올렸거든요. 이제는 패턴을, 단순 하락 패턴을 좀 무효화시키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뭐, 적당히 형물 치다가 다시 한번 들어주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걸 기준으로. 그죠?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고,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골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었다. 근데 지금 빠질 때 골드 같이 빠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도 나스닥도 이제 들어 올려주다가 다시 조정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나스닥을 제가 요 그림을 꽤나 오래전부터 조금 그려드렸었어요. 요거는 스터디 방에 제가 요 그림 드렸는데 지금 거의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렸죠. 그래서 한 방에 빠지지 않을 거다. 반등을 좀 주고 빠질 건데, 애매해요. 그죠? 어쨌든 확실한 건 추세 한 개 깨졌다. 그리고 지금 추세에 대한 테스트를 받고 지금 고정세를 주고 있는데, 이 라인을, 라인의 고점을 다시 이렇게, 이 라인의 고점을 강하게 살리지 못하고, 좀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공을 떨어질 때는, 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죠? 한 번 더, 어쨌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추세를 강화시키실 수 있느냐. 일단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에 시황이 걸려져 있고 그대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그러니까 뭐 깨지면 깨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밌다 그죠? 네. 네, 뭐, 그 정도. 아직까지 뭐, 폭락할 만한 시그널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제는 요 20선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에 따라서 조금 이제 조정세가 나올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개 깨먹었고, 밑에서 한번 깨먹으러 가죠. 노란색 선을 한번 짚어하면, 조금 애매해져요. 확실히 좀 금지가 되거든. 자, 시간이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슷해요. 그죠? 4월 달부터는 상승장이 아니라 추세를 꺾는 시장이 될 거고, 그죠? 4월 중순에 그것에 대한 시그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막상 지나고 나면 그렇죠. 지수적인 플레이가, 그죠? 물론 이런 시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타적인 측면, 그러니까 종목적인 측면은 먹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제가 조사해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단톡방에 오셨던 분들 이 주식 막 꺼져서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요런 메커니즘으로 가는 게 맞아요. 스터디 방도 마찬가지고 종목 하나 찾는 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오죽하면 그 단테님이 검색기로 수십만을 팔아먹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아보시고 그리고 미래에 비전 있는 사업들 찾아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피. 왜 배당금 안 들어오지? 아니 옛날에 대한항공 샀던 배당금을 좀 제가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배당금이 좀 필요할 때가 됐거든요. 네. 아니야. 네. 코스피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네, 좋아요. 그쵸? 코스피도 좋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삼성전자 8만원 간이 7만원 간이 이러고 9만원 간이 이러고 있던데 저는 7만원 정도를 적정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좀 이따가 에코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혹시 연초에 그려드렸던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가서 한 번 더 주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 좀 체크하고 계시고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갈 거다라고 제가 좀 강하게 멘트를 쳤던 것 같은데 뭐랑 비교해 드렸냐면 이 차트에서 이 모습이랑 계속 비교를 많이 해드렸어요. 여기 이 모습이랑. 요 모습이랑 지금 현재 요 모습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요 모습이랑 지금 코스피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2650 정도에서는 조정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만약 5600에서 뚫게 돼서 일시적으로 2800에서 900 사이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매수하라고 했었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도 여기서 매수하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단타는 치셔도 됩니다. 단타는 어차피 손절가가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뭐가 좋아요라고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껄끄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주도주니까. 삼성전자 종목들 한번 조금 볼게요. 네. 예전에 공부 많이 찍어드렸었는데, 그죠? 팩트실로. 그래요. 뭐, 대체적으로 전방 간등이 크게 나왔었고, 다시 조정세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기아자동차, 이제 가격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대한항공.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호호. 차라리 이런 게 낫다. 예. 제가 좋아하는 차라리 이런 게 낫다. 보시면, 대한항공 제가 지금 좀 팔았는데, 이게, 차라리라는 표현은 이게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근데 차라리 이런 게 낫다. 자, 요렇게 되고 있죠. 고점들이. 그러니까 고점들이 추세가 이렇게 약해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걸 사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다. 하지만 크게 봤었을 때 아직 당장 뭐가 그 방향성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그쵸?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다시 돌아갈 겁니다. 포스코. 자, 포스코 PM 보통 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제 단톡방에 올랐던 자료입니다. 네, 볼게요. 에코프로 근황이라고 뜹니다. 농협, 그러니까 나무증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61만원 정도가 되는데, 좀 이따 에코프로 차트도 볼 거예요. 그런데 수익 투자자 비율이 61.91%, 그리고 손실 투자자 비율이 38%가 된다고 해요. 64,5만원인데 손실이 이만큼 많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돈을 잃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는 10년간 박스피였어요. 그죠? 주식 시장이 그냥 왔다 갔다 비싼 거 진짜, 그러니까 비싸지면 싸지고 싸지면 비싸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식하면 망한다 소리를 계속 많이 듣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때 사가지고 기다릴 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비싼 걸 자꾸 살려고 더 갈까봐. 저는 이 상황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자, 에코프로를 보러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요 밑에 어딜 껐을 겁니다.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네요. 60일보다는 좀 올랐네요. 그죠? 역대부터 좀 많이 올랐는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가격에 몰려든다는 거. 에코프로 좋아요. 아직 추세 안 죽었어요.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농담 삼아 제가 100만원 갈 기세네요. 그래서 100만원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 편하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드릴 정도로 100만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데 사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게 여기서 뛰들어가는 거 사람들은 심리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매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을 종목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예전에 뭐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왔었는데, 물론 뭐 자이걸이라는 기업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차트 괜찮네 이러고 넘어갔었고, 에코프로라는 기업도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차트쟁이지 주식이나 이런 기업에 대한 그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이 회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재무 상태는 뭐 적당히 뭐 그래도 뭐 빚도 좀 있고 아직까지 적자지만 빚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런 일들을 해요. 뭐 차트하고 이런 같이 해서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단톡방에서 그냥 픽 정보 받아 먹으려고 앉아 있는 거 저는 극혐합니다. 그럼들 다 나가시면 돼요. 받아 먹는 거 수독적으로 하지 마세요. 필사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 바닥에 살아남으려면. 지금 시장 좋으니까 또 제 말 안 들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나중에 떨어지거든. 얘가 고점이 어디에 가든 간에 100만원을 가더라도 얘는 절반 토막은 무조건 나거든요. 거의 무조건. 이해되시죠? 이건 재수없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론상 그래요. 이론상.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30% 정도는 빠져요. 적어도. 이것처럼. 그러니까 80만원에 산 사람들 지금 속상해 죽는 거야. 거래가 많잖아요. 산 사람 많단 말이야. 여기서 산 사람. 여기는 없었단 말이죠. 없으니까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 호가를 변화시키기 쉬우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뭐 차트까지 죽진 않았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매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꽤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뭐 SK 애니솔루션도 지금 조금 글쎄 하는 부분이고, 소니, 애플, 제가 싫어하는 애플이죠. 애플이 이 가격이 지금 말이 돼? 아이, 모르겠다 나는. 되게 못됐죠. 네, 에이다 BTC 1500 BTC 네, 갈 수 있을 거다 말씀드렸고, 사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그죠? 1000 여기 1200 아래에서는 단타를 잡아봐라. BTC, 제가 사토시를 BTC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용어는 댓글 걸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BTC 시장이니까 그냥 듣기 편하시라고 BTC라고 부릅니다. 사토시인 거 저도 알아요. 1200에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까지 충분히 왔잖아요. 어때요? 이런 자리 기다렸다 먹으면 된다니까. 이것도 먹고 도망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게 먹고 적당히 잘라주면 돼요. 그 남은 걸로 몰려있는 건 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죠?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 거다,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 거다, 이런 거 저는 별로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시간 한번 보죠. 큰 시간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이쪽 자리에서 작은 단타 자리가 하나가 있고, 근데 여기는 제가 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한 번 더 빠지면 한번 잡아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게 임펄스에 대한 가능성을 제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여기 구간에서 이제 반전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29,200달러 전후, 그죠? 딱 저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정확하게 아주 뭐 거의 완벽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잡았으면 얼마까지 갈까요? 요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 자리에서는 29,000에서 잘라주는 겁니다. 일절 로스라고 해서 그냥 반 가까이 팔아버리세요. 30% 팔아도 좋고,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이위 상승을 즐기는 겁니다. 아직 추세 안 깨졌잖아요. 그죠? 추세는 뭐가 깨져야 돼요? 추세는 아직까지 만들어진 추세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하건데 요거 가지고 요런 거 추세는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만들어진 추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손절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남았으면 여기 선절 나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손절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제 조정파 형태가 좀 붙어 나갈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또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적절한 또 타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상승 지분에 38점에서 반등을 좀 주고 있기는 한데, 정말 디테일하게 하실 분들은 요 38.1 한 믿고 들어가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제 1% 정도 되거든요. 1%? 요건 해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썩 그렇게 권장할 만한 흐름은 아니고, 그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29,800 전후가 일단 적절한 매수 타점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가 글쎄요, 글쎄, 일단 오면 또 정착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 좀 특권이 이제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 거야? 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도 조작하면 얼마까지 갈 거야? 얼마까지 빠질 거야? 생각은 나중에 하세요. 저 한쌤은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4만 달러 넘을 거예요. 네. 근데 바로는 안 갈 거예요. 그게 그냥 핵심이에요. 4만 달러 넘을 거예요. 근데 언제 넘을지 몰라. 10년 뒤에 넘을지 5년 뒤에 넘을지. 이 뭔 개소리야? 하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 거야라는 건 중요치 않는 거야. 언제 어떻게 얼마까지 갈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을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주식에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선호한 사람들을 보면 막 뭐 들고 있으면 그때 동안 다른 거 해서 돈을 벌었어야지, 이러면서 막 단타 쳐야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선동을 하거든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유자금 가지고 언제가 됐든 부업으로 돈을 벌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싸게 사서 견딜 수 있는 요량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 제가 너무 소박한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22평이 조금씩 이제 준범을 되고 있다. 지금 40평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방은 33,000달러 정도를 열어두고 계세요. 열어둔다는 건 갈 거다라고 보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4월 5일 정도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금도 뭐 한 22,200달러 전후까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자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 나스닥도 13,400 정도, 3,400에서 13,500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 있겠죠.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기준점들은 일단 이 자리였다.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반등 한번 줬고, 그 반등의 모습이서 우리가 이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애들이 많았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요 반등을 할 때, 한 시간 차트를 좀 볼까? 요 반등을 할 때죠. 그러면 알트코인들의 반등 모습이 반등을 하다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시간 차트. 또 지금 조금 올랐네. 또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힘을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빠지는 친구들. 솔라나도 이제 힘을 좀 빠지고 같고, 밀크도 그렇고, 실리카는 잘 버티고 있네요. 이더리움도 갔다 올라갔다 빠졌고, 비트코인 요 모습일 때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돈이 새롭게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안에서 이제 비트에서 알트로 갔다가, 알트에서 다시 비트로 왔다가, 알트로 갔다,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요, 극적인 추세 전환이 다달했을 때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네오도들 다 돌아왔죠, 그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오스도 뭐 1,500원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힘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돈을 많이 버시면 저도 좋잖아요. 후원 또 보내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또 커피 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뭐 제가 100%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치만 이게 시장이 이렇게 되려면 시장이 받아줘야 여러분들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바다에 물고기가 없으면 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뭐 낚을 수 있는 물고기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냥 뭐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상승을 2차 전지 물론 먼저 가고 반도체 따라갔죠. 두 가지 물론 뭐 장기적으로 무조건 큰 그 힘을 받아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다 조금 이제 지금 흐름을 타버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뭘 좀 계속 보고 있냐면, 혹시 제가 예전에부터 보셨던 분들은 관심있게 들으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뉴럴링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뉴럴링크. 지금으로서 항상 할 수 없겠지만, 머리에 칩을 심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칩을 심고 싶어요. 이해 안 되시겠지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너무 두통에 많이 시달려서, 칩을 심고 싶어요. 그 기억을 딱딱딱 저장했다가 꺼내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아요. 뭐, 근데 그건 좀 농담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가 일단은 고령화 사회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환경에 대한 파괴로 인해서, 첫 번째는 환경 파괴 먼저 얘기할게요. 환경에 대한 파괴로 인해서 식량이 좀 부족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지금도 뭐 물가가 많이 비싸죠. 난 돈이 없죠. 이게 물가가 떨어져도 내 돈이 더 떨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 그러니까 제약주도 나쁘지 않은데, 제약주 다음에 얘기할 거고, 바이오 관련주랑 이제 그 유전공학 관련된 업종들,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 시설에 관련된 업종들, 그러니까 초정밀 뭐쩌고 저쩌고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장투하시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장투. 리세션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겠지만 그 뒤로 보시면 더 좋고요. 지금도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2차 전지보다는 장기적으로 지금 10년, 20년 목표에 넣었을 때 뭐 100배, 200배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생각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 관련주죠.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애들, 그죠? 그 뭐 당연한 것들이니까 뭐 그런 애들도 뭐 오히려 지금 2차 전지보다 지금은 더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단타 이제 선수들이 되셔가지고 만약에 막 먹고 째고 할 수 있다 하시면은 에코프로 VM이라던가 알트코인들 해보셔도 돼요. 그죠? 그런 분들이 제 방송을 잘 보진 않을 거거든. 슈팅 났을 때 일목 남는 거 만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아까 비트코인도 말씀드렸고 밀크 같은 애들 여기가 좀 잡아보는 거야. 아 별거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가락 하나만 살짝 넣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발목까지 한번 넣어보는 거야. 한 437, 8천 손절 여기 잡고 여기서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죠?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믿고 앱토스 뭐 제가 11,000원대 노래를 불렀었는데 앱토스가 또 뭐 부재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됐으니까 안정적으로 됐으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손절 라인을 잡기가 조금 다소 편해지죠. 그죠? 하지만 거래가 굉장히 적어져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드시려면 반대로 갑니다. 진짜요. 우리 홀짝 도박 사다리 도박 이거 올리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코인도. 그래서 바로 하나 득 걸어놓고 이제 위로 한번 쏴라 이러고 이제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한번 쏘고 죽어도 쏘고 죽는 거랑 그냥 죽는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요. 뭐 밑에 보니까 좀 깔끔하게 움직여 있네. 아이고 졸려라.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투자하시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단톡방에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